90kg 보고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다? 90kg.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굉장히 날씬하셨대요. 네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날씬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개념 속에는 약하다고, 며느리가 약하다고. 다행히 저희 집이 좀 정미소 쌀방앗간을 해서 잘 살았어요. 뒷따 어머니를 보약을 막 한 제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러 제를 해줬는데 밥맛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살이 쪄서 말이 90kg지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를 늦게 뵀는데 애기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애 뵌 줄을 몰랐던 거예요. 거의 표가 잘 안 난 거예요. 하나 넣나 빼나 이게 별로 하나 넣나 빼나. 그 무거운 분이 힘들으니까 밥을 딱 잡수면 이제 움직이고 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발로 상을 쭉 밀고 그냥 누운 거예요. 일단 한숨. 그리고 자고 나서 뭘 해요. 그러니 그게 다 살로 가잖아요. 결국 쓰러지셨어요. 이제 고혈압으로. 문제가 가벼워야, 날씬해야 한 사람이 옮기죠. 이게 무거우니까 한 사람이 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딸이 셋 있는데 모셔보더니 일주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엄마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못 모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모셨죠. 딱 모시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여보 이제 나는 이 가정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신 할 일을 그냥 표 없이 하세요. 나는 이제 어머니만 돌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대변을 보시면 이제 집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옮겨야 하잖아요. 이걸 씻어드려야 되니까 어머님 싸시기 전에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내지. 내가 아냐 치가 나온 것을 자꾸 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가 자꾸 미워지려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안 미워하고 가다가 지혜를 하나 냈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할 게 많습니다. 치워드려야지, 옷 갈아입혀야지, 먹여드려야지, 목욕시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 건 할 때마다 어머니는 꼭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받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별것도 아니니까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다 닦아드리고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누워서 거기 앉아라 해가지고 딱 손을 놓고 이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도 미안한 거예요. 왜? 며느리가 불쌍하고 딱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리를 다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왜? 할 게 없으니까 막 모든 복을 다 빌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빌어주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다가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했는데 아하, 가장 딱허니의 기도가 가장 위대하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한 1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장모님이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친정 어머니가.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는데 이 연거푸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아니 지겨운 건 또 괜찮은데요. 먼저 죽게 생겼더라고요. 몸이. 하다 죽게 생기니까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엄마, 나 도저히 엄마 못 모시겠네. 엄마 병원에 가.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는. 시어머니한테는 그 말을 못했어요. 못했지. 네, 시어머니한테는 그 말을 못했는데 친정엄마한테는 엄마 병원에 가. 그래가지고 가족 다 회의해서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내 능력의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셨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이제 집에 모셨어요.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와서 한 일주일 계시더니 어머님이 나 가야 되겠다. 나 거기 가야 되겠다. 왜요? 왜 엄마? 그랬더니 거기가 훨씬 편하다. 거기가 훨씬 편하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효도도 맞춤식 상황에 맞는 효도가 좋다. 무조건 모셔야 효도고 병원 모시면 효도 아닌 거 아니고 맞습니다. 병원 모시면 효도고 집에 모시면 효도 아닌 거 아니다. 그 삶과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한 행동의 수준은 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해가 되는 선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선이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선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뒤 안에 남는 발자취예요. 예,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하되 가능한 한 수준 있는 효도를 하는 것이 뒤안길에도 더 좋겠다. 뭔가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병원에 꼭 모시고 가족들끼리 회의해서 한 명이 이렇게 다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시스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 진두지휘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인 것 같아요. 맞아.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이제 대장암 진단이 나왔고 집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면서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병원 다니고 뭐하고 다 그랬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이시냐면은 아주 전형적인 시어머니신데 좋게 얘기하면 쿨하시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효도를 하는 방법은 저희 어머니는 오지 마라. 돈만 보내라. 나 어디 여행 가고 싶다. 돈만 보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가면은 엄마,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좀 치우지. 그러면 너 이럴라면 오지 마. 난 니네랑 같이 살기 싫어. 돈만 잘 보내. 그리고 내가 오랄 때 오고 가랄 때 가. 근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편찮으시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 끝은 저희 어머니의 끝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막내 동생이 잘 돌봐드렸어요. 제가 남자가 3형제 있는데.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저희 지금 장모도 아프세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지금 하시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랑 지금 할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아주 티 안 나게 최선을 다한 거. 그게 있는데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바라는 거는 따뜻한 전화 한마디. 그럼.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서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사서 사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만큼 못해요. 그쵸. 희한하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며느리들이 이 아들보다 훨 낫다. 좀 반성도 되고 그랬는데 저 형 참 괜찮은 형인데 동치미에 2번은 못 나오겠다. 형수를 미담이야?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야. 아니 형 갈비찜 알죠? 갈비찜. 응. 갈비찜 뜯듯이 뜨더라고요. 다음에 나와서 끊는 얘기 안 해. 요번엔 칭찬해. 안 주는 줘야. 나도 인간적인 면을 보여드릴게. 급하셨어. 마음. 예, 이선민 선생님. 저도 이번만 나올 각오로. 뜯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다 특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특별하신데 사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일주일 전에? 그럼 되게 특별한 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쓰다듬으시면 좀 울어요. 안 돼요. 내비두세요. 냉정하게.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즐겨보셨어요. 동치미를. 즐겨보셨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프로그램이 어떤 색깔로 우리가 출연을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너는 혹시 동치미는 안 나가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웃으면서 어머니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만 나오는 프로예요. 저는 건강 프로 나가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지 저는 거기 못 나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니까 그래 나가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상중에 문자를 받았어요. 섭외 문자를. 그래서 진짜요? 사실 동치미는 나온 이유가 사실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저께도 짐 치우고 막 그랬는데 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가라고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힘든 마음으로 나왔는데 잠깐 진정 좀 하고 잠깐. 맞아. 근데 와이프가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왜 특별했냐면 올해 74세 돌아가셨는데 41살에 유방암에 처음에 걸리셔서
33년을 암 환자로 사셨어요. 사실은 저도 의료인이지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암이 5년 지나면 완치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 관계된 암들, 특히 유방암 같은 것들은 완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그 암 수술을 하시고 뭐 방사선 상암하시고 또 10년 후에 재발했어요. 또 5년 후에 재발, 3년 후에 재발, 5년 후에 재발을 33년을 하셨는데 참 저는 어머니가 되게 미웠던 게 뭐냐면 꼭 제가 중요한 시기에 그런 재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터넷에 레지던트 올라갈 때, 그다음에 병원 개원할 때, 그러다가 세 번째는 사실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한 달 전에 또 재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어머니가 오셨으면 하는데 항암하면 이제 뭐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고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동안 20년을 이겨왔는데 한 달 정도 미루면 안 될까, 결혼 때까지만. 이건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굳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까지 항암을 한 달 미루셨고 저희는 이제 그 대신 와이프가 참 고마운 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항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거는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어머니 항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와이프가 그걸 하면서 저희 와이프는 할 말 다 하거든요. 투덜대기도 하고 야, 네 엄마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1년은 버티다가 힘들었나 봐요,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한 얘기가 너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갈 때마다 네 카드를 좀 줘. 내가 좀 써야겠어, 그날은. 그래서 어머니를 꼭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호텔에 가서 밥도 먹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 입어요. 근데 이제 그 카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했잖아요. 못 해드리는 거를 하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게. 근데 이제 얘기는 다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제가 그날 병원을 이전하는 날이었어요. 이삿날. 항상 저희 어머니 그럴 때 시련을 주세요. 이사 준비를 전날 와이프랑 다 해놨는데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이 새벽 2시에 이제 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식구들이 다 갔죠? 근데 저희는 또 슬픈 게 의료인이다 보니까 보면 대충 알아요. 이거 어렵겠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한다 얘기를 했는데 3시 반이었어요, 아침에. 진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겠다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죄송해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참 여자가 위대한 것 같긴 해요. 맞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발휘하는 그 힘은 엄마는 강하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뜯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힘드실 텐데. 첫 출연인데 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저희 와이프한테 영상 편지를 10초만 10초 아유 마무리 더 대신에 물어뜯는 것도 없네. 이번에 우리 어머니 잘 케어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은 내가 그 몫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평생 어쨌든 보험이 돼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으로 어머니 보고 계시죠? 하여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감사하고요. 그 남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 나. 정말 어려운 자리이셨을 텐데 네. 사실 어머니 보내드리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근데 원하셨던 자리라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오시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지금 아까 남편분들이 네.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반응을 잘 못하다는 게 저는 반은 아니다. 조금은 이해되는 게 저도 저희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 딸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검진 했는데 엄마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나온 게 운동 부족 뭐 이런 게 나와서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충격 요법을 좀 주고 싶다고. 그 얘기만 나오면 긴장하죠. 아니, 그러니까 똑똑해서 그래 어쩌라고.
나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께서 젊었을 땐 시어른 시집살이 하고 중년이 돼서는 뭐 자식 시집살이 아니 남편 시집살이 늙어서는 자식 시집살이. 맞아요. 요즘에는요 자식 눈치 보기 바빠요. 맞아요. 딸이고 아들이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눈치를 보고 그리고 딸은 사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엄마니까 아우 엄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알면서도 섭섭해요.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꼭 후회해요. 아니 후에 너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나는 우리 엄마 맨날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명랑뇌신 사러 다니는 일이 내가 어렸을 때 그것만 했어요. 예. 그래서 맨날 아프다는 게 내가 나중에 그게 지금 제일 미안한 게 엄마 속눈썹은 안 아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게 너무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엄마 표정 그때는 막 깔깔 웃었으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나한테 져요. 내가 하도 거셔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야. 누나한테 누가 이겼어? 그런데 나는 사실 우리 엄마한테 정말 그래 본 적이 없는 딸이에요. 나는 정말 그런데 우리 딸이 나한테 짜증내고 신경질려. 아니 나는 우리 엄마한테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나. 무슨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난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고 난 우리 엄마한테 효녀였는데 내가 어쩌다 딸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짜증을 부릴 때가 있는. 근데 물론 나빠서 짜증 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돌아서면 눈물이 나. 맞아. 네. 딸도 그러고 울어요. 지가 짜증내고 그런데 지가 울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친정엄마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표정으로 다 보여 지금.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 맞아. 아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저희 엄마가 치과 치료를 해야 돼서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같이 치과에 보내셨어요. 네네. 그러면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하는 최고급 임플란트까지 싹 다 해. 시어머니는 별다른 얘기 안 해. 어머니 이왕 하시는 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거 하시는 거 외국에서 수입 좋은 거 하셔. 그래 네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야지. 그럼 우리 시어머니 다 해. 우리 친정엄마 어쩌는 줄 알아요? 안 해? 어머 이게 돈이 얼마인데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멀쩡하던 이빨을 치과에서 다 망가뜨려놨대. 그래서 돈 벌려고 그랬대. 멀쩡한 것까지 고친다. 멀쩡한 거를 다 건드려 나왔고 이빨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자기 이빨이 너무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엉망진창이 됐대. 그래서 거기 치과는 다시는 갈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빨을 또 하긴 해야겠대. 그러면 아예 안 한다고 하지도 않아. 하긴 해야겠대. 싼 그래서 데로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동네 밑에를 갔어. 갔는데 선생님이 또 나를 알아보셨어. 너무 감사하게 사인도 해주고 그래서 이빨을 검사를 싹 했는데 요 밑에 엄마 눈에 보이기에 이빨이 2개가 반쪽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엄마가 봐도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에 이빨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그래 4개를 하라는 거야. 그럼 4개 하면 되잖아요. 돈도 내가 낼 거잖아. 뭐라는 줄 알아요? 2개만 하면 될 걸 왜 4개를 하냐고. 안 해도 될 거를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치과를 가보자는 거야. 어떡해? 아직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못했어. 그게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바빠 죽겠는데 엄마 그래 알았다. 그래 또 이제 엄마한테 또 맞춰드려야 되니까. 그래 또 길 건너 또 다른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가격이 어차피 똑같아. 근데 거기는 날 못 알아봐서 더 비싸? 티슈 안 해준대. 비싸대.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여기는 너도 못 알아보니까 안 되겠다고 다른 데 또 가자.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껴서 남준이 우리 엄마도. 아껴서 다 네 돈이고.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이렇게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좀 우리 엄마 심해. 역으로 생각해봐요. 야, 임플란트 미국이 더 잘해. 미국 가서 하자. 이거보다 낫잖아. 역으로 엄마가 싸게 먹히니까. 야, 너 연예인이지. 너 돈 벌어 많이가 뭐하니? 잘하는데. 엄마 이빨이 아픈데 내 시시하게 한국에서 하겠니? 이탈리아 가서 하자. 이런 어머니가 아니 그거보다는 강하잖아. 이탈리아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고쳐질 때까지 막 너무 속 썩지 말고 나도 생각을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지. 내가 한번 바꿔보자. 우리 엄마 전략형이니까 내가 이거 다 놔줄 거니까 아이, 감사하다. 이러면 스트레스 덜 받잖아. 나이 갈수록 재밌어지세요. 그래.
저도 이제 속상해 아까 치과 말씀하셨는데 동네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 상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데를 찾으려고 대구를 내려가셨어요. 아니, 그럼 KTX 돈에서 KTX 돈이랑 밥 먹고. 그 계산 다 해보셨어요. 얼마에 그 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결국에 고소건까지 발생한 게 신경을 건드려 놔가지고 그 남자들 2차 성징 때 수염 나는 것처럼 여기 심슨 아빠처럼 검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년을 마스크만 쓰고 그 외모 중시 여기는데 피부과 다니면서 온갖 레이저에서 회복을 시켜놨는데 아직도 양껏 못 웃으세요. 크게 웃는 게 이가 한 6개 보일 정도로 웃고 가려서 웃게 되시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키운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게 포기를 한 게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어디를 다니시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엄마가 뭔가 이제 또 봉사하시고 이러려나 보다 했더니 너가 아플 때 내가 수발 들려고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언제든지 아파도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를 빨리 아프라는 건지 빨리 실험해보고 싶다고 엄마가 막 신이 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나? 네, 감기 정도는 택도 없다고 막 엄마가 막 신이 나 계시는데 좀 무섭더라고. 씁쓸하더라고. 정말 다르다. 달라. 지속적인 자극이지. 딸을 계속 정상에 계속 쓰게끔 하기 위한 엄마의 그게 지속적인 자극이지. 시험 나고 요양보호사 그럼 단계? 그렇게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거기 자극을 안 받으면 네가 그럼 이상한 거기 거지. 대구까지 가서 수염 난 거는? 그거는 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